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저는 이은지고요.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온의 이용준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주에는 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 확인을 했고요. 네네.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수익 봉투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네네. 파월 연준 의장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번 주는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면 좋은 건지 한번 네네. 짚어주시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잭슨홀 미팅이 끝나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기대감이 계속 있었고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직접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올랐고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지수 다 오르면서 끝났거든요. 그 흐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건데 우선 미국 연준 금리 인하가 원래 기정사실화됐던 건 사실입니다. 뭐 7월 달에 한다, 뭐 9월 달에 한다, 11월 달에 한다 있었는데 자꾸 연기되면서 9월에 달에 한다 이게 확실히 됐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몇 차례를 더 금리 인하를 할지 그리고 0.25의 베이비 컷, 스몰 컷을 할지 0.5 이상의 빅 컷을 할지가 이제 관건인데 파월 의장 입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결정권자인 파월 의장이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의 상방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나스닥, 필라델피아 지수 다 올라갈 텐데 실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공략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요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약바이오를 공략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건설주, 건축주를 공략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흐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의 기조 전환 피벗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매수 심리가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금리는 한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로 시작된다 생각을 하면서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제 9월입니다. 9월이 지금 8월 거의 마지막 주죠.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나설 것을 기정사실화했고요. 파월 의장이 직접 기조 전환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특히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하시면 좋은데 그럼 반도체냐, 제약바이오냐, 뭐 건설주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은행주냐, 증권주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선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의 발표 전후로 반도체주 흐름은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시총 가장 큰 반도체 중에 원픽과 투픽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늘 26일이니까요. 현재 시간 28일이니까 아마 29일 새벽이라든지 29일 정도에 엔비디아 실적이 정확히 나온다면 그 전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이 반등이 바로 나오는지 아니면 또 횡보를 하는지를 지켜볼 게 굉장히 중요하다. AI, 반도체 관련주 상승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위주의 러셀 2000도 지수 급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반적인 모든 환경은 좋아지고 있고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파월 의장은 9월에 금리를 하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반도체 첫 번째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실제로 오늘 다 급등이 나왔던 섹터와 종목이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주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다 이제 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흐름 지켜보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한다면 첫 번째 수혜를 받을 섹터는 제약바이오인데 그럼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제약도 많은데 그중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픽하고 어떤 종목을 포트에 넣는지 제약바이오 100개를 다 포트에 넣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혹시라도 악재가 나오더라도 가장 안전한 제약바이오를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정도는 본인 포트에 넣으실 시기가 됐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제가 전체 공개로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예를 굉장히 많이 전체 공개해드렸었는데 오늘 원픽은 에이프릴 바이오예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고가 대비 24%나 올랐는데 그 중심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는 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공략할 자리다, 또 좋은 소재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기대감으로 오늘 24%나 올랐고 52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오늘의 원픽은 에이프릴 바이오다 이렇게 보시고 저와 함께 제약주 공략하시는 분들은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 주가 다 좋긴 했지만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면 에이프릴 바이오하고요, ST팜,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정도거든요. 이 네 개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에이프릴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는 다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종목이라는 거. 특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2번, 3번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24%의 급등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ST팜 포함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소형 제약바이오도 물론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약바이오 중에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또 바이넥스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이슈의 첫 번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우선 제약바이오로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이게 CDMO하고요,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건 시총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작은 악재나 작은 변동폭에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께 항상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을 공략하시고요, 그 종목이 시장에 가장 안전한 종목이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7월 달에 금리 급락 나올 때 서킷 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걸릴 때 여러분 계좌 완전히 녹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계좌, 그런 종목들도 안전하고 우량한 종목들은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 픽한다면 오늘 52주 신고가를 했던, 또 여러분과 제가 했던 에이프릴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도 물론 좋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도 관심 있게 보자 하고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회장의 발언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다 예상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화가 있다면 CME 페드워치 2를 본다면 그 전주보다 50bp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 포트폴리오에 제약 바이오 종목이 없다면 관심 종목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한 종목이라도 담아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고 멘토님이 또 추천해 주셨다고 하는 오늘 급등주 에이프릴 바이오가 8월 한 달 동안에만 35%, 고점 기준으로는 40%가 넘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슈퍼볼 잠깐 전에도 언급이 나왔었는데 반도체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네네. 엔비디아 기대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졌다는 거는 우선 약간의 흐름을 지켜보겠다, 아니면 좀 관망하겠다 흐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쉽게 오를 수도 있었지만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한 이후의 흐름을 좀 보겠다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슈퍼볼급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잘 나올 거다. 2분기보다 훨씬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정사실인데 그렇게 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을 더 넘는 실적이 나오면 시장에서 완전 환호할 것이지만 기대감에 준하는 호실적이 나오면 실망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가 하이닉스 많이 빠졌는데 우선 현지 시각으로 28일입니다. 28일 뉴욕 시간으로 증시 마감 이후에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이미 예상치는 좋고요. 그리고 예상치보다 훨씬 좀 더 좋게 나온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고 가이던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을 한번 상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한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2분기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2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을 증가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각각 매출 같은 경우는 286억 달러, 영업이익은 187억 달러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를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 속에 있던 AI와 반도체의 수요와 매출과 진짜 돈이 되는지 여부를 엔비디아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에 또
반도체 수혜주, AI 수혜주 중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시총 큰 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최근 들어 많이 빠졌고 오늘도 살짝 소폭의 하락은 있었지만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우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도 예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28일 이후부터는 특히 반도체주에 한 번에 더 큰 파동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올라버린 섹터의 종목을 고점에서 공략하는 것보다는 좋은 섹터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특히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 말씀드렸을 때도 올랐다기보다는 흐름이 횡보 또는 하방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올 때 굉장히 큰 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제는 좋은 섹터, 제약바이오, 또 반도체 이 중에 덜 오른 종목, 이제 올라갈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미 올라가 버린 종목은 물론 치고 갈 수도 있지만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원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은 28일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 또 필라델피아 지수라든지 엔비디아 관련주들, 나스닥 지수들 급등을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거의 전고로 돌파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파월 의장이 금리나 하겠다 말한 이후에 흐름하고 금리나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의 흐름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대감은 기대감으로 반영되는 거고요. 실제로 결정되면 결정된 팩트로 반영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 지금 대장인 엔비디아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고 잘 나온 걸 시장이 정말 눈으로 확인했을 때 반도체라든지 지수의 급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속성, 불확실성, 투자를 지속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 또 불확실성이 제거에 대한 여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9월 이제 9월이잖아요. 9월을 향하는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오늘 빠졌기 때문에 이 변곡을 딱 찍어주고 올라간다면 당분간은 반도체도 상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분기보다 2, 4분기가 2배 이상 좋다는 건 3, 4분기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신뢰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잘 볼 거야. 시험 준비가 잘 돼서 합격할 거라고 자신감 있는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잘 볼 거라 생각하지만 나도 잘 볼 거라 알고 있지만 잘 볼 거라고 알고 있는 그 상황하고 잘 봐서 합격한 상황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기대감을 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대해 볼 거고요. 반도체 관련주로는 저는 지금 저의 그 말하는 포트에 있는 중심이 되는 종목들은 시총이 작은 종목보다는 여러분이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감내할 수 있고 추매할 수 있고 시장에 어떤 종목보다 안정적인 종목들의 공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승의 초입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리에 반하지 않고 스트레스 주지 않는 바로 그 종목. 저는 엔비디아 관련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 좋게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하나 정도 더하면 이수페타시스 정도 여러분 포트에 있다고 한다면 또 없으시다면 지금 정도도 공략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대로 시장의 생각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급등 나오면 굉장히 환호하고 좋을 일이지만 반대로 하락이 나오면 조금 더 사보는 전략. 그러니까 제가 많이 사라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반도체 관련주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28일 날 좀 기대해 보고요.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은 또 우리가 이후의 흐름들 한번 지켜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라면 8월 달에 가장 기다렸던 대표적인 이벤트 잭슨홀 미팅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었고요. 오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엔비디아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건 액침 냉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맞아요.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오늘 저와 함께 KN솔도 많이 저희가 봤고 GS도 봤는데 상한가를 굳혀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게 저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을 공략하는데 오늘 그 한 종목은 KN솔이었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충분히 굳혀주고 하락을 되돌림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아직 시장에서는 KN솔,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하면 이미 상한가를 굳혀줬을 텐데 그래서 저는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이후의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고 액침 냉각에 대한 이슈는 사실 AI 반도체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GS도 굉장히 많이 갈지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K엔솔이나 GST를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K엔솔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루에 한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하는데요. 시장이 가장 강한 한 종목인데 K엔솔은 사실 GST보다 훨씬 차트상 자리가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배열로 하락을 했다기보다도 역배열이긴 하지만 횡보의 구간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매물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망 매물들은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상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분봉도 보면 제가 공략한 지점 이후에 상승도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저 이렇게 하다가 상한가로 굳혀주고 내일 한 번 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밀렸기 때문에 물론 내일 흐름은 내일 봐야겠지만 아직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빠진 것처럼 확실한 시장에 답은 얻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주인 K엔솔 GST도 관심병에 넣으시고요. 아직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한 번 더 완전 끝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 모두 관심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GST보다 K엔솔 차트가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둘 중에 한 개 해야 된다 그럼 K엔솔 보시고요. 그 기준은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반도체 흐름을 보면서 공략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이 나갔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 미리 알았더라면 수익 챙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볼게요. 휴전 협상이 또 결렬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슈가 들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장 초반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유가 그리고 물가도 네.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할 게 참 많은데 또 보통 이러면 흥하해운이라던가 이런 그죠.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오늘은 예외였어요. 맞아요. 해운주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나면 세 가지 테마를 보시면 되는데 유가 관련주, 방산 관련주, 또 해운 관련주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쟁이 났다고 세계 섹터의 모든 종목이 다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세계 섹터가 다 갈 때도 있지만 안 갈 때도 있고요. 세계 섹터 중에 두 개만 갈 때도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해운주를 빼고 장 초반에 먼저 유가 관련주들이 먼저 급등이 나왔고요. 중앙 에너비스가 나왔고 두 번째는 스페코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께 언급해드렸던 스페코라는 종목이 방산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A 더하기 B는 C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상상력과 창조력, 시장에 순응하는 수능력을 좀 키워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게 확인해봐야겠지만 해운주는 아마 그 지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해운 지수에 대한 부분이 역할을 했을 것 같기 때문에 못 올랐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해운주를 버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관심에 놓고 지금 전쟁 이슈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의 대장은 STX 그린노지 있으니까요. 네. 이 종목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해운주를 빼고는 나머지 섹터였던 원유와 방산주는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페코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원유주 오늘 보신 분들은 중앙 에너비스를 보시면 맞다 생각해요. 우리가 한 섹터에 보통 개별주로 3개에서 5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들을 우리가 다 공략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잘 가는 대장주가 항상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혹시라도 이슈에 의해서 하락이 나오고 우리말로 물리기도 하지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료가 불거질 때 급등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스페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이슈는 사실은 스페코나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었고 또 전쟁 24시간 안에 전쟁을 한다고 했었는데 안 했다는 거는 휴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 스페코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이렇게 빠졌죠. 윗꼬리도 다리로 빠졌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쟁에 대한 이슈가 끝나고 휴전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끝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보다 한 두 걸음 더
앞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끝날 거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끝나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했고, 언제라도 부시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근간에는 영토 분쟁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종교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중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전쟁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끝났다고 보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산주 보시는데 저희가 보는 건 스페코를 지금 대장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운주는 우선 관심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중앙 에너비스라고 해서 원유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올랐다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빠지면 또 여러분들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쟁의 이슈는 지속하고 있고, 기사를 봤더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기존 휴전안을 뒤집었다. 휴전은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고, 협상단이 철수시킨 상태이고요.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격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해서 무려 71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라면 휴전은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하마스 또한 이스라엘 군들이 가자 지구에 완전 철수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유 관련주 중에 대장 하나 지금 보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스페코를 보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우선 지금 전쟁 자체가 확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전제에 있기 때문에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나 물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전쟁이 나면 첫 번째로는 유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주식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 지표가 있는데 하나는 유가, 환율, 그다음에 금리거든요. 이 둘 중에 지금 금리와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물가 인상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끝난 재료냐? 끝나지 않은 재료냐는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최근 들어 코로나 이슈 있을 때, 코로나 굉장히 분포할 때 코로나가 계속 될 거냐 아닐 거냐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없고 확진자가 있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으니 코로나 관련이 강하지 않으니까 단기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맞춰드린 거고요. 전쟁의 이슈는 휴전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제가 계속 스페코에 대한 강조를 해드렸던 거는 끝나지 않을까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게 전문가고 그걸 잘 맞추는 게 유능한 전문가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이슈 아직 부시가 살아있고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휴전한다는 분위기는 형성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전쟁의 지속성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스페쿠라는 종목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은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마냥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얘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감은 과거보단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발 리스크와 관련해서 들고 가야 되는 거는 포트폴리오에 한 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깊숙이 사표를 넣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 이루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실 수가 있고 02-2128-8543번으로도 전화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포트폴리오 만나보시죠. 네, 주식 투자 자산은 1억 2천만 원 하고 계시고요. 종목들 보니까 와 진짜 수익 잘 내고 계십니다. 스페코만 근데 이 종목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저희가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스페코. 섹터잖아요. 네네. 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요. 스페코 5% 정도 약간의 손실 중이시고 한국전력, LS 일렉트릭, CS 윈드, 바이넥스 바이오 종목까지 단단합니다. 네네. 현금 비중도 33%, 포트폴리오를 진짜 잘 관리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연 한번 읽어보니까 방송에서 얘기 나올 때 사놔서 웬만하면 수익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갖고 계시는 현금으로
개인적으로 손실 보는 종목에 조금 더 추가 매수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예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좋은지 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네. 쭉쭉쭉 성공할 수 있게끔 바로 스페코부터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스페코 방금 말씀드렸는데 스페코 지금 타이밍에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을 잘 보시고 전쟁에 대한 이슈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요. 또 만대로 또 더 급락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휴전한다 이슈가 나오지만 또 시장에 동요하지 마시고 스페코 정도는 홀딩 하시면서 그냥 해지 개념으로 갖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페코란 종목 전쟁 이슈 아시겠지만 원유 관련주들은 급등이 나면 상한가도 종종 가는 이슈이고 그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손절한 다음에 따라가기는 불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정도는 수익 마이너스 5% 정도시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보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재료는 방산이잖아요. 방산 이스라엘 헤즈볼라 거센 공방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 중에 웬만한 거는 국가 간에 또 그 사람 간 합의가 됐는데 종교에 대한 이슈는 합의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종교에 대한 그 분쟁이 깔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코 차트 한번 보면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냐 상한가를 못 가는 종목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종목의 끼라는 건데 스페코를 제가 대장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물론 휴니드도 있고 빅텍도 있지만 스페코가 상한가를 가게 되면 딱 굳혀주는 종목이거든요. 굳혀준 다음에 하락이 나온 지가 한 2주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손절할까요? 물어보신 분이 반일 거고 그래도 추가 매수해서 좋은 자리 나오면 해보겠다는 게 반일 텐데 후자가 완벽하게 맞는 차트라고 생각하고 후자가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대한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있기 때문에 스페코는 손절보다는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를 할 자리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락하면 다 추가 매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도 확인하시고 재료의 연속성, 재료가 살아있는지 코로나 종목 지금 추가 매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스페코 추가 매수 타이밍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4,000원입니다. 지금 이제 22선이 4,000원, 지금 빨간 선이거든요. 4,000원 이후에 딱 올라와주고 횡보를 한다면 언제라도 상방으로 또 20% 가는 게 아니라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 바람이 아니라 스페코라는 종목 자체가 끼가 가면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급등이 종종 나오는 종목이고 앞에서 보면 2023년 1월 달에도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반대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손절보다는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제가 추메라든지 홀딩 의견 드린 종목들은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스페코는 유보율이 488%이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해지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추매에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일한 손실 종목이었습니다. 스페코에 대해서 현금 보유 잘 하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 통해서 6,000원까지 목표가 바라보자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심각합니다. 내 포트폴리오 지금 수익 보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고민들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 진단 한 가지 종목으로만 좀 섭섭하셨다면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 도와드리니까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두 가지 종목 묶어서 함께 볼게요. 네. 한국전력과 LS 일렉트릭 이 두 네. 종목도 모두 손실이 없이 수익 네, 잘 네. 내고 계신데 전력 섹터로 한 가지를 묶어볼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묶으면 CS윈드까지도 묶을 수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네, 네. 이 두 가지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우선 둘 다 저는 수익 구간에 있고 좀 느리고 좀 빠르고 차이가 있지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22,100원인데요. 오늘 종가가 본인 매수가 24,400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셨는지 아니면 오래돼서 이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올라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릴 텐데 차트만 좋다 해서 제가 홀딩 의견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전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원화 약세 기조가 약화됐다. 즉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원화 강세 기조에서 연료비를 그동안 구입했던 부담이 많았을 텐데 연료비 구입 부담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구입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영업이익이나 이익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이 기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호실적이 나온다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개선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개만 보여드릴 텐데요. 차트상 보면 지금 일봉으로 보면 그냥 상방으로 열려 있는데요. 한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입니다. 제가 일봉 주봉도 잘 안 보고 월봉도 안 보고 연봉도 잘 안 보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워낙 유틸리티에서 강세 종목이 오래된 종목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보여드리면 한전의 밴드 구간은 12,000원이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면 5만 원입니다. 지금 22,000원이니까 이렇게 파동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올라가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딱 보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2배도 지금 상황에 2배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 성향이 나는 뭐 주식 사갖고 잘 안 봐. 2년, 3년 기다릴 수 있어. 이런 성향이라면 한전 홀딩 하셔가지고요. 2만 원에 사서 지금 갖고 계시니까 5만 원에 팔아라. 이렇게 의견 드릴 거고요. 홀딩 의견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다만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본인 성향을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 가장 좋았던 재료가 그 MSCI 편입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보다는 조건부 홀딩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본인 공략한 금액보다 13만 6천 원인데 지금 16만 8천 원이거든요. 요거는 조건부 홀딩. 더 수익이 날지 덜 날지만 확인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지금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횡보하고 있다는 거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거예요. 호재가 나왔으면 올라가는 차트이면 그 추세를 먹는 게 맞는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20선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121선 지지를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종가가 16만 8,100원인데 제 생각인데 그냥 딱 내일 시작했을 때 16만 8,000원을 지지받느냐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1선이거든요. 지지받으면 좀 더 갖고 가셔서 전고점 구간인 뭐 25만 원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깨지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수익 구간이시니까 매도하시고 익절하시고 우선 첫 번째로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회사 자체는 너무 좋고 MSCI 편입도 됐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도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익절 후 혹시라도 120선이 깨지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수익 구간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익절하시고요. 현금 확보, 조건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기분 좋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CS윈드 한번 살펴볼 텐데 이쪽도 뭐 에너지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요새는 더욱더 부각을 받는 게 실적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이 네. 선거 후보 수락 연설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지난주에 되게 재밌게 본 게 네네. 미셸 오바마가 네. 또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네네네. 기대감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미 대선의 일정과 네. 지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금리 인하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저는 보는 거고, 만약에 해리스 쪽, 민주당 쪽이 강세이고 이게 여파가 11월 때까지 이어진다면 CS 윈드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폭력 재료도 더 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홀딩보다는 이건 재료의 근간으로 확인하면서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웃으시면서 지금 해리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의 맞아요. 부인분도 또 이렇게 지지 연설을 해주시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네. 제가 오기 바로 전에 확인했을 때는 원래 트럼프가 살짝 아주 슬라이트하게 51%에 49% 이런 차이였는데 지금 50대 50 아니면 해리스가 50대 49 이렇게 완전 박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연히 될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고 또 박빙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즉 말씀드리면 민주당에 대한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흐름이 좋아진다면 CS 윈드는 홀딩. 전제는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홀딩했기 때문에 이용준 홀딩했기 때문에 홀딩했는데 나중에 떨어지면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민주당의 지지율,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계속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장주는 CS 윈드인 홀딩 의견 드리는 겁니다. 멘토님 그럼 중간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아직 지금 지지율이 계속 박빙이잖아요. 박빙입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나눠서 한 종목씩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쪽만 좀 더 그렇죠, 그렇죠. 갖고 가도 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교육 때 네. 이제 준비하고 오긴 했는데 앵커님 말대로 제 성향을 물어보면 앵커님이 네. 딱 봤을 때 나는 좀 단기적인 대응을 잘하고 그러면 네. 트럼프가 가면 트럼프의 대장주를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올라갈 때 매도하고 또 해리스가 가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쵸. 지금 질문하신 분 다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누가 좋습니다. 올라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종목을 그냥 공개해 드릴 네. 테니까 그걸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 성향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가면 이 종목, 트럼프가 가면 이 종목 이렇게 딱 찍어서 좀 설명도 드리도록 할 네. 텐데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CS인들은 홀딩으로 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해라. 그 전제는 민주당의 해리스의 지지율과 트럼프의 지지율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라 말씀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7만 원까지는 열려 있을 것 같고 더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 저는 차트적으로 7만 원까지는 지금 자리 굉장히 좋고요. 차트적으로 나무랄 차트가 아닌 게 최근에 거래대금 들어온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가장 이게 방금 본 스페코의 장대 양봉 비슷하잖아요. 바닥에서 거래대금 치는 장대 양봉은 우선 상방을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남아있는데요. 바이오 종목 중에 이 종목 들고 계신데 네. 이 종목 들고 계신 거 잘 선택한 건지 아니면 교체 의견 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수익 잘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이넥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포트가 너무 좋고 네. 스페코만 살짝 터치해 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는 바이오 종목을 세 종목을 뽑아라.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강조하고 있는데 바이넥스 흐름도 좋아지고 지금 중소형 CDMO 종목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한 종목을 뽑아라. 그러면 바이넥스를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바이넥스를 홀딩 의견 드릴 거고 지금 일정만 말씀드릴 테니까 질문하신 분 일정만 체크하시면 좋은데 먼저 9월 달 다음 달은 미국 생물보안법이 의회를 통과하느냐 이 이슈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도 또 9월 달에 시행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섹터로는 제약바이오 좋아질 때 또 종목으로는 바이넥스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도 들고 아시아 소재 유일의 중소 CDMO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면 오늘 신고가 간 종목 중에 그중에 한 종목이 바이넥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지금 상방을 자꾸 상방을 터치하고 있고 지금 악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따라가는 바이넥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재무 또한 올해는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 예상되고요. 목표가는 저는 우선 1차로 3만 원까지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도 상방이 열려 있고요. 이 앞에 3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고점 자리 3만 원이니까 3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또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9월은 생물보안법, 11월은 미국 대선 둘 다 호재입니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호재이고요.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누가 되더라도 제약바이오는 돈터치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호재라고 생각하시고 바이넥스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현금 부유가 좀 많으세요. 네. 33% 때문에 저는 그중에 10% 정도만 빼가지고 조선주 중에 안간 조선주인 하나오션을 한번 편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흐름 자체가 약간의 엔비디아 시작 발표 전후에 불안감이 있기 네. 때문에 올라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올라가 있는 HD, 현대중공업이랄지 삼성중공업보다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조선주인 하나오션은 나쁘지 않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현금 비중 넉넉하게 들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스페코에 대해서도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한 가지 종목으로는 하나오션 추천해 주셨으니까 이 종목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43으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선 11월인데 그러면 트럼프 관련주를 해야 될까요? 해리스 관련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상관없는 관련주를 해야 될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국 대선 11월 지금 트럼프 지지율과 해리스 지지율이 박빙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확인했을 때는 트럼프가 51%, 해리스가 49였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해리스가 51이고 트럼프가 49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련주들이 요동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제가 많은 종목이 아니라 해리스 트럼프의 대장주 한 종목, 그리고 해리스의 대장주 한 종목하고 둘 다 누가 돼도 상관없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토마토를 통해서 이용준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는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둘의 정책의 차이를 좀 볼 텐데요.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의 차이입니다. 뭐 동맹 관계의 외교 부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부분, 대중에 대한 부분, 국방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굉장히 강경한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하고요. 광산 관련주라든지 또 중국에 반하는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비트코인 관련주도 트럼프 쪽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결시킬 것처럼 그리고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주, 방산주가 트럼프 쪽의 지금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해리스 쪽은 민주당이니까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의 그대로 정책을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제가 느끼기로 민주당은 약간 따뜻한 느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타산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우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국 이런 이슈가 있긴 한데 가장 큰 재료는 최근에 의료용 대마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주 이슈도 있고 또 AI, 딥러닝 관련주 이슈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 한번 분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과 모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럼프의 대장주, 해리스의 대장주를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지금 지지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바로 확인한 지지율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이트는 아니고요. 지금 2024년 일렉션 포캐스트인데 트럼프가 지금 약간 소폭의 하락이 나왔죠. 49%에 50%인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50일에 49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 박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누가 될지는 아직 지금 모호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갑자기 압도하는 지지율이 나오는 순간 그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갑자기 어떤 이슈를 통해서 55%대 45다. 반대로 해리스가 55, 60까지 올라가고 40이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와 해리스 관련주들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항상 공략은 준비하고 계신 게 맞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시장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그 전제를 깔고 드립니다. 한번 종목들 한번 볼까요? 트럼프 관련주 지금 먼저 재건 이슈라고 보는데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고 그중에 제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강한 한 종목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트럼프의 재건에는 SY 스틸텍이 현재 시장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SY 스틸텍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두 번 차트 한번 보면 차트는 지금 좋습니다. 자, 보시면 파동이 이렇게 나와 있고 1파, 2파, 3파동이거든요. 3파동 이후에 지금 5,110원을 찍고 지금 상방을 계속적으로 뚫으려고 하지만 지지율이 약간적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율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죠.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종목은 대장주이기 때문에 흐름을 보시면서 손절보다는 홀딩 또 타이밍상 추가 매수한다면 11월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SY 스틸텍으로 여러분 수익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리스 관련주 한번 볼까요? 해리스 관련주는 그냥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마리화나 화장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저는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주는 우리바이오를 대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성 첨단 소리가 더 잘 가는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지만 차트상 보면 장대양봉 고가가 종가로 끝나는 차트 같은 경우는 오성 첨단 소재보다는 우리바이오 훨씬 더 깔끔하고 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바이오 차트 한번 보면
지금 보시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장대 양봉 보이시죠? 윗꼬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성 첨단소재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마무리가 잘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와 오늘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차트를 봤을 때는 누가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언제라도 뛰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바이오 차트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딱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너무 바쁜데 언제 트럼프가 갈지 언제 해리스가 갈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 다 된다 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가는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하면 바로 이 섹터거든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주 굉장히 좋습니다. 금리 인하도 제약바이오지만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이 둘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호흡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사상 미국 대선은 결과가 누가 되더라도 K제약바이오는 기회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수혜주를 보실까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물론 바이넥스도 좋고요. 셀트리온도 좋은데 오늘 저는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CDMO의 저희 대장이고요. 에이프릴바이오 오늘 급등 나왔고 여러분과 함께 전체 공개로 진행했던 두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두 종목 모두 누가 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인 98만 6천 원에서 하방이 나왔다가 다시 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구간도 공략하기 좋은 구간이에요. 혹시라도 공략을 안 하신 분이라면 지금 구간 공략하시면 이번 주에 98만 6천 원 돌파하고 100만 원 찍어줄 황제주 등극이라는 기사 나올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근간에는 차트만 좋고 제가 말이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적 상반기에 2조 했고요. 하반기에 4조 매출할 수 있고 생물보안법의 수혜, 그 다음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점유율이 빠진다면 그 자리는 이 종목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누가 되더라도 수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에이프릴바이오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공략을 이때와 이때에서 오늘 27% 급등의 끝에서 여러분과 수익 대응했던 종목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가 이렇게 떴죠.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공략하면 전문가는 공략하면 바로 급등 나오고 바로 상한가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도 흐름에 따라서 공략한 후에 이렇게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하락했지만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한 달 동안 이 큰 급등 동안 우리가 잘 홀딩하고 추가 매수 대응했다면 제약바이오주들은 더 볼 수 있다. 에이프릴바이오 오늘 신고가인 25,550원 찍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흐름이 기사가 없더라도 상방으로 계속 열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를 인해서 수익 보시고 매도하신 분들 잘하신 거지만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 11월 달 미국 대선이나 9월 달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보시는 분들도 흐름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이프릴바이오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 차트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오늘 에이프릴바이오의 분봉이거든요. 보면 전에 공략 언제 하셨더라도 오늘 23.4% 급등이 나왔어요. 게다가 VI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제약바이오에서 돌아가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강조하는 종목 중에 한두 종목들은 꼭 포트에 갖고 계시면서 수혜를 받으면서 하반기 때 좀 계좌를 좀 키워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세부 대응법인데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트럼프 관련주 말씀드렸고 해리스 관련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둘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둘 다의 수혜주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인 성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런 종목들을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을 한다. 20, 30개 말씀드리고 그중에 가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가장 강한 종목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대응하셨다면 누구나 수익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손절이 필요 없는 안전하고 재무제표가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셨던 바쁘시던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고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마음의 평온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대응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용준 정말 종목이 좋고 나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QR 찍고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내일부터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오늘 딱 궁금했었던 내용을 주식 강좌로 저희 멘토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였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보니까 또 50대 50이에요. 네, 맞아요. 아주 비등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얘기해주신 부분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내일장 초이스도 좀 아주 멘토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네. 내일 흐름은 내일 봐야 되는데 장이 시작되면 보통 10시 이전에 가장 강한 섹터와 종목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종목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은 재료에 좋은 종목도 안 가는 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개가 모두 가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10개 중에 가장 강한 섹터와 가장 강한 종목을 비중을 실거나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현재로서 오늘 마감하면 지금 가장 강한 이슈는 먼저 반도체 이슈하고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제,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조선업 정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섹터에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 지금 관심이 없는 섹터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긴 가겠죠. 좋은 종목이면 가긴 가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종목들은 지금 지수의 상승장 초입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처럼 급하시고 저처럼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이번 주 바로 내일부터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멘토가 필요한 이유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용준 멘토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주식 진단도 받아보시고 다양한 이야기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221288543도 늘 열려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진단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